안녕하세요. 수학과 아빠의 과학육아 소닥파파입니다. 오늘은 이제 영유아 검진 때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 사두를 집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언제 헬멧을 써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두란 아주 간단히 설명해서 결국은 머리가 찌그러진 것을 말합니다. 보통은 이제 뒤통수가 찌그러진 단두, 그 다음에 뭐 사선으로 찌그러진 사두, 뭐 아니면 뭐 양옆으로 찌그러져서 뭐 장두 등등 어느 곳이 늘려서 약간 어색한 두상을 가지면 뭐 보통은 저는 이제 다 합쳐서 사두라고 부르게 됩니다. 사두의 원인 중에서 아주 드물게 이제 뼈가 일찍 붙어버리는 두개골 조기 유합증, 그 다음에 뭐 기형 때문에 틀어진 것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자세에 의한 자주 누워있고 아니면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있어서 그 부분이 눌려서 생기는 그런 사두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특히나 요즘은 이제 영아 돌연사 예방, 베개 베지 마라, 바로 눕혀라, 특히 옆잠 베개 쓰지 마라, 바운서 쓰지 마라, 이런저런 것들을 다 쓰지 말라고 해서 사두증이 그냥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늘어난 느낌이기는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두상이 계속 시시각각 변할 거고 첫 체크는 언제 하냐? 바로 한 달이 지나면 체크를 하기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신생아의 머리를 무서워서 당연히 못 만져 보셨겠지만 이렇게 조금 쪼물락 해보면 제가 손으로 살짝 눌러도 들어가고 손으로 살짝 만지면 만지는 만큼 바뀔 만큼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. 그리고 또 태어나면서 뭐 콘헤드, 뭐 아니면 혈종 때문에 이쪽이 막 부풀어 있거나 부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자고 내일 자고가 두상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콘헤드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혈종도 흡수가 될 만큼 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자기 편한 방향이 생기거든요. 애기가 뭐 이쪽으로만 돌아 눕는다, 아니면 뭐 오른쪽으로만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잔다, 아니면 완전 바로만 눕는다.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습관도 생기고 두상의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, 그때부터 가끔 시간 날 때 아니면 난 정기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격주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에서 두상을 체크하는 방법,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셔도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. 이렇게 반듯하게 앉고서, 아니면 나중에 이제 아기가 아예 못 앉아 있고 이제 고개를 못 가눠서 못 앉아 있으면 반듯하게 이렇게 눕혀 가지고 먼저 아기를 봅니다. 그러면 뭘 보냐? 처음에는 눈 위치가 틀어져 있진 않은지, 그 다음에 턱이 약간 삐뚤하진 않은지, 이마 라인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, 그 다음에 핵심은 귀 위치를 봅니다. 쪽이 많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앞쪽이 틀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보통은 뒤가 눌리거나 뒤 옆이 눌리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거는 귀의 위치입니다. 그래서 아기를 반듯하게 놓거나 이렇게 안았을 때 귀의 위치가 수평이 맞는지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위에서 봤을 때 아기의 정수리 쪽을 봤을 때 귀가 앞뒤로 이렇게 틀어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. 이렇게 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, 여러분들 모양에서는 이렇게죠. 이렇게 보고 정면에서 보고 해서 귀의 모양이 괜찮은지를 보면 아주 훌륭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확인을 했는데 귀나 턱이나 뭐 어디가 좀 틀어졌다, 아니면 꼭 사두가 아니더라도 우리 애기 두상이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어서 나는 교정을 하고 싶다,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당연히 집에서 교정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언제까지 집에서 교정이 가능할까요? 집에서는 보통 한 4에서 5개월까지 집에서 해봅니다. 저도 한 5개월 정도까지, 아니면 전 좀 일찍 잡으면 한 4개월까지 집에서 해보고 안 되면 헬멧을 하라고 합니다.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머리 방향을 바꾸는 것, 그 다음에 낮잠 잘 때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아주 얇은 두상베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뾰족한 부분이 조금 눌리게 한다거나, 아니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이 조금 뾰족하고 이쪽이 좀 평평하다고 하면 이제 뾰족한 부분을 눌러야 될 거잖아요. 그러면 이쪽을 바닥에 댈 수 있도록 장난감을 이쪽에서 보여준다든지, 밥도 이쪽에서 먹인다든지. 제 경험상 밥을 먹이는 게 가장 좀 잘 돌아 눕게 되더라고요. 가장 핵심은 터미타임을 빨리 적응시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. 터미타임을 하면 등 근육,
그 다음에 여기 목까지 요 목 근육이 발달하면서 뼈의 위치도 훨씬 잘 잡아줍니다. 물론 눕지 않는 그 자체로도 하중에 안 실리니까 두상이 바르게 돌아오겠지만 이렇게 근육이 이제 딱 잡아주게 되면서 두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터미 타임을 오래 시켜주는 것이 이제 두상을 좋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운동이 됩니다. 조금 일찍 하면 한 4개월까지 열심히 해보고 그 중에 특히 마지막 한 달을 나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라고 했는데도 두상이 계속 삐뚤다, 잘 안 돌아온다, 오히려 더 심해진다, 그러면 4, 5개월 때는 헬멧을 고려하게 됩니다. 자, 이때의 핵심은 헬멧, 보통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제 사설 그런 그냥 일반 가게죠. 사설 가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소아과나 소아재활의학과에 한 번은 확인을 받은 다음에 하시는 것을 꼭 추천합니다. 왜냐하면 사두의 원인이 대부분은 자세성인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경이 섞여 있거나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고개가 살짝 돌아가 있는 상태, 죽도록 뭐 한쪽만 본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. 고개가 삐딱한데 이 상태로 두면 머리를 정상적으로 해놓으면 눈이 삐뚤거나 턱이 삐뚤인데 애기가 계속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눈이 정상처럼 보여요. 그런데 내가 잡아보면 삐뚤삐뚤한 거죠. 제가 보면 많이 삐뚤삐뚤한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꼭 주변 소아과에서 사경 사두를 한 번 정도는 확인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물게 두개골 유압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짓을 해도 사두가 점점 심해지거든요. 원래는 애기들 뼈는 막 이렇게 두개골이 뭐 한 5, 6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그 나누어진 그 틈새를 따라서 뼈가 자라는데 그 틈이 없이 그냥 뼈가 확 붙어버리면 뭐 진짜 완전 장두거나 아니면 완전 옆으로 그냥 타원이 되거나 굉장히 특이한 모양의 두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엑스레이를 찍어야지 이제 그 갈라진 틈들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만나시고 헬멧을 하면 부작용도 없이 효과 좋게 아주 예쁜 두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, 이번에도 이유식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